청춘 합창단. 가을 바람이 쌀쌀해진 어느 날 평생 살아온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전해졌다. 60년을 버텨온 골목길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숲으로 변할 이곳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던 영수는 발걸음이 자꾸만 무거워졌다. 영수야, 너구나. 낡은 다방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 미영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40년 만에 만난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 미영아. 정말 오랜만이네. 여기 왜? 나도 재개발 소식 듣고 마지막으로 보러 온 거야. 이 다방에서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두 사람은 다방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의자와 테이블,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다방 주인 할머니도 그때처럼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다. 여기 좀 봐. 미영이가 벽 한 구석을 가리켰다. 우리 졸업사진이야. 색바랜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젊은 얼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영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 시절 자신들은 얼마나 당당했던가.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시절. 영수야, 기억나? 미영이가 사진 뒤편을 뒤적거렸다. 여기 뭔가 적혀 있어. 낡은 볼펜 글씨로 적힌 문구가 보였다. 우리 나이 들어도 꼭 다시 모이자. 1983년 3월. 아, 맞다. 졸업하면서 썼던 거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다방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얼굴이 나타났다. 수학 선생님을 꿈꾸던 정호였다. 이어서 피아노를 치던 순자, 그림을 그리던 태식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네. 순자가 눈물을 글썽였다. 그때 우리가 했던 약속 기억나? 정호가 사진을 가리켰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절 함께 꿈꾸었던 것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물밀듯 밀려왔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우리 정말 늙었네. 태식이 쓴웃음을 지었다. 늙긴 뭘 늙어. 아직 청춘이야. 미영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동네 앞에서 오래된 약속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다음 날 영수는 잠시 학교 앞을 지나쳤다. 예전 교실이 있던 자리를 보려고 했지만 새로 지어진 건물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실망하고 돌아서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꽃잎이 떨어져도 향기는 남아서 그리운 사람 생각에 마음이 설레네. 음악실에서 흘러나오는 합창 소리였다. 영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 노래는 고등학교 시절 음악 시간에 부르던 바로 그 곡이었다. 영수야. 이 뒤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도 이 노래 듣고 왔구나. 둘은 음악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중학생들이 합창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꼭 옛날 자신들 같았다. 우리도 저랬었지. 정우가 중얼거렸다. 맞아.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잖아. 노래는 마음을 하나로 만든다고. 노래가 끝나자 영수와 정호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가는 길 계속 그 멜로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도착한 영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악보를 꺼냈다. 노란 종이가 바스러질 것 같았지만 음표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저녁 무렵 핸드폰이 울렸다. 미영이었다. 영수야, 나 오늘 하루 종일 그 노래가 귓가에 맴돌아. 너도 그렇지? 응, 나도 그래. 정호도 만났는데 둘 다 같은 생각하고 있더라. 있잖아, 내가 오늘 순자랑 태식이도 만났어. 모두들 그 노래 얘기하더라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미영아, 혹시 너도 같은 생각하는 거지? 우리 다시 합창단 만들어 볼까? 영수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그 설렘이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노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냐?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악보를 펼쳐놓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보았다.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꿈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청춘의 꿈이었다. 아빠, 말이 안 돼요. 영수의 딸 지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이 나이에 무슨 합창단이에요. 건강이나 챙기세요. 영수는 식탁에 앉아 딸의 잔소리를 들었다.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아버지, 지연이 말이 맞아요. 요즘 아버지 혈압도 높으시고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무리라니. 그냥 노래 부르는 것뿐인데. 아빠는 모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늙은이가 설친다고 할 텐데요. 영수는 답답했다. 자식들 키우느라 생계를 위해 달려온 지난 40년. 정작 자신만의 시간은 없었다. 이제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해보려는데 왜 모두들 반대하는 것일까? 한편 미영이네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우리 동네에서 소문날까봐 부끄러워 죽겠어요. 왜 부끄러워하는 거니? 이 나이에 무슨 합창단이에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미영이는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했다. 이제 손주들도 다 컸으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우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펄펄 뛰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분수를 모르시네요. 분수라니. 아버지 또래분들이 뭘 하세요? 게이트볼이나 바둑이나 두시지 무슨 합창단이에요? 전화를 끄는 정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언제부터 자신의 꿈이 분수를 모르는 일이 되었을까? 하지만 순자는 달랐다. 홀로 사는 그녀에게는 말릴 사람도 없었다. 태식도 마찬가지였다. 일찍 아내를 떠나보낸 그는 오히려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5명은 다시 다방에서 만났다. 각자의 사정을 털어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미영이가 물었다. 영수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야. 이제라도 내 시간을 살고 싶어. 자식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달려온 40년.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해도 되지 않을까? 모두들 영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도 아직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첫 연습날 5명은 동네 작은 교회 지하실에 모였다. 목사님이 흔쾌히 장소를 빌려주신 덕분이었다. 자, 그럼 어떤 곡부터 해볼까? 음악을 전공했던 순자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일단 고등학교 때 부르던 그 곡부터 해보자. 영수가 제안했다. 순자의 손끝에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모두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40년 동안 쓰지 않던 근육이 굳어 있었던 것이다. 아, 이게 쉽지 않네. 정우가 목을 가다듬었다. 박자가 안 맞아. 태식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 소절 한 소절 천천히 따라 불렀다. 처음엔 삐걱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하나가 되어갔다. 우와, 우리 소리 좀 나는데? 미영이가 신나게 말했다.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 길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즐거움이었다. 다음엔 언제 만날까? 순자가 물었다. 주 2회는 해야 하지 않을까? 영수가 답했다.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만나기 시작했다. 매번 조금씩 나아지는 실력에 모두들 뿌듯해했다. 더 놀라운 것은 연습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1시간이면 목이 아팠는데 이제는 2시간도 금방 지나갔다. 어느 날 정호가 연습을 마치고 말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져. 오늘도 연습하는 날인가 생각하면서. 나도 그래. 미영이가 맞장구 쳤다. 집에서도 계속 흥얼거려. 영수는 문득 미영이를 바라봤다. 연습할 때마다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 때 살짝 좋아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영수는 미영이와 나란히 걸었다. 미영아, 고맙다. 뭐가? 이런 걸 제안해줘서.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 미영이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 연습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태식이 쓰러진 것이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모두들 달려갔다. 당뇨 합병증이에요.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었다. 태식은 병실 침대에 누워 미안해했다. 미안해 여러분. 내 때문에 합창단이 어떻게 될지. 무슨 소리야. 빨리 나와서 다시 함께하면 돼. 영수가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모두들 마음이 무거웠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걸까? 자식들 말이 맞는 걸까? 하지만 태식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 정말 행복했어.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이었어. 다음 날 연습 시간 4명만 모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계속할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식이 없으면. 정우가 말끝을 흐렸다. 그때 미영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태식이를 위해서라도 계속해야 해. 그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맞아. 영수가 동의했다. 태식이한테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자. 그날부터 연습은 더욱 간절해졌다. 태식의 빈자리를 느끼면서도 그를 위해 더 열심히 했다. 병문안을 갈 때마다 새로 배운 곡을 들려주었다. 태식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여러분 덕분에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어요. 일주일 후 태식이 퇴원했다. 몸은 전보다 야위었지만 노래에 대한 열정만큼은 더욱 뜨거웠다. 당신들이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할게. 순자가 태식의 어깨를 두드렸다. 다시 5시 모인 연습실에서는 더욱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수는 손자 민준이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6살 민준이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뛰어다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자꾸 노래를 불러요? 민준이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노래를 좋아해서 그래. 저도 유치원에서 노래 불러요. 할아버지랑 같이 불러볼까요? 민준이가 동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영수도 따라 불렀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부르는 노래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그 모습을 본 지연이는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의 표정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더 활기차고 더 행복해 보였다. 아빠, 요즘 많이 행복해 보이세요. 응? 그래. 네. 합창단 하신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영수는 미소 지었다. 자식들이 이제야 알아주는 것 같았다. 미영이네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딸이 미영이의 연습 모습을 지켜보더니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반대했던 것. 왜 갑자기? 엄마가 정말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순자의 집에는 조카가 놀러 왔다. 순자가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자 조카가 신기해했다. 이모,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그날 저녁 정우에게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그 합창단 일.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죠? 아니야, 내 걱정하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하세요. 태식은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아빠, 합창단 하신 후로 훨씬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둘 가족들의 마음이 변해갔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들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이다. 어느 연습날 영수가 손자 민준이를 데리고 왔다. 할아버지들 노래하는 거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민준이는 신기한 눈으로 할아버지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연습이 끝나자 박수를 쳤다. 할아버지들 노래 정말 멋져요. 그 순간 모두들 깨달았다. 청춘은 나이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남아있는 열정이 진짜 청춘이라는 것을. 드디어 공연 날이 다가왔다. 동네 작은 문화회관이었지만 5명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무대였다. 6개월 동안 준비한 곡들을 선보일 첫 공연이었다. 떨려 죽겠어. 미영이가 무대 뒤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괜찮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순자가 격려했다.
객석에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자리를 채웠다. 영수의 딸 지연이와 손자 민준이, 미영이의 딸 정호의 아들, 순자의 조카 태식의 딸까지. 처음에는 반대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가장 큰 응원군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맨 뒷자리에는 특별한 관객이 있었다. 미영이의 첫사랑이었던 준호였다. 40년 만에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다.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순자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첫 곡이 시작되었다. 고등학교 때 함께 불렀던 그 노래였다. 처음엔 긴장으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꽃잎이 떨어져도 향기는 남아서. 노래가 흘러나오자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였다. 지연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런 모습의 아버지는 처음 봤다.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이 이어졌다. 40년 전 교실에서 함께 불렀던 추억의 곡들이었다. 무대 위의 5명은 어느새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마지막 곡에서 태식이 솔로로 나섰다. 병으로 쓰러졌을 때 포기하려 했지만 동료들의 격려로 다시 일어선 그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삶의 무게와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준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할아버지 최고. 무대 위에서 5명은 서로를 바라봤다.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기쁨과 감동, 그리고 뿌듯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길, 준호가 미영이에게 다가왔다. 정말 아름다운 공연이었어. 너희들이 부럽다. 고마워. 정말 오랜만이네. 나도 끼워줄 수 있을까? 남성 목소리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미영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다른 동료들도 반가워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가슴이 너무 벅차서 잠들 수가 없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한 달 후 5명은 다시 그 다방에 모였다. 재개발로 곧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그들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우리 정말 해냈네. 정호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꿈만 같아. 우리가 정말 무대에 섰다니. 순자가 웃었다. 테이블 위에는 공연 때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 객석에서 박수치는 가족들, 공연 후 함께 찍은 단체 사진까지. 이 사진들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아직 봄날이 있구나 싶어. 미영이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영수는 벽에 걸린 오래된 졸업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40년 전 그 젊은 얼굴들과 지금의 자신들. 얼굴은 늙었지만 마음만큼은 그때와 다름없었다. 우리 계속할 거지? 태식이 물었다. 물론이야. 이제 시작인걸. 영수가 대답했다. 준호도 합류한다고 했고 또 다른 동창들도 관심 보이더라고. 미영이가 덧붙였다. 그럼 이제 정식으로 이름도 지어야겠네. 순자가 제안했다. 뭐가 좋을까? 정호가 고민했다. 추억 합창단? 아니면 청춘 합창단?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영수의 제안으로 결정됐다. 다시 봄날 합창단은 어때?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가 들어도 다시 찾아온 봄날 같은 시간들.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그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었다. 다방을 나서는 길, 영수는 미영이와 나란히 걸었다. 석양이 골목길을 물들이고 있었다. 미영아, 고맙다. 또 뭐가? 내 인생에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서. 미영이는 살며시 영수의 팔짱을 끼었다. 40년 전에는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우리 이제 정말 시작이야.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은 뒤돌아봤다. 곧 사라질 동네, 추억이 담긴 다방, 그리고 함께 꿈꾸었던 시간들.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하늘에서는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별처럼 보였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꿈이 있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청춘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그들이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 내일도 연습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공연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함께할 동료들이 있고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다시 봄날에 만나자. 영수가 중얼거렸다. 그 말이 바람을 타고 흘러가며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렸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찾은 진정한 청춘의 이야기. 그들의 노래는 계속될 것이다.